김용빈이 광콜 페스티벌에서 절친 손비나에게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됐다. 행사 중반,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소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조명이 전부 꺼졌다. 화려하게 돌아가던 LED 스크린도 꺼지고 무대 위는 완전히 암전. 객석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고장인가 아니, 설마 서프라이즈.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에 울림 없이 생목으로 바로 앞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비명은 사라지고 웅성거림도 끊겼다. 모두가 알아챘다. 그 목소리. 김용빈. 그리고 천천히 무대 중앙에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거기에는 단정한 블랙 수트에 흰 셔츠, 넥타이조차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에 김용빈이 서 있었다. 눈이 살짝 젖어 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가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이미 객석에서는 훌쩍거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제 차례는 사실 원래 없애려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해서요. 그 말의 뒤에서 뭐야 하는 떨린 목소리가 들렸다. 팬들은 그 떨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손비나. 김용빈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한다. 제가 가수 김용빈으로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요. 이 사람은 진짜다 라고 느낀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그 몇 명 안에 이 친구가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노래 부를 때 마음 쓰는 방식도 그렇고 누군가를 챙기는 태도까지. 저는 이 친구를 세상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가 울먹이며 외쳤다. 역시 김용빈.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우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귀엽게 깃발 흔들던 팬들도 핸드폰을 내리고 두 손을 입에 모았다. 모두가 직감했다. 이건 그냥 게스트 소개가 아니다. 이건 넘겨주는 것이다. 무대를, 스포트라이트를, 박수를. 그는 뒤돌아 무대 바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짓했다. 비나야, 여기 와. 조명이 한 줄기 더 켜지며 보조 무대 쪽 계단이 부드럽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계단 위에서 마치 내가 진짜 올라가도 되는 거야? 얼굴로 얼어있는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밝은 베이지 컬러 재킷.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손비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어머 울어. 맞았다. 그는 이미 울고 있었다. 손등으로 급히 눈가를 닦던 손비나는 무대 중앙까지 걸어 나오지도 못한 채 중간 지점에서 멈추었다. 그 순간 팬들이 처음 본 표정을 김용빈이 지었다. 형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그냥 오래 지켜본 친구의 얼굴. 안쓰러움,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이제 내 차례야 라는 놓아줌까지. 괜찮아. 여기 내 자리야. 용빈이 천천히 말했다. 이 한마디에 관객석 갱편에서 흐억 하고 숨 막히는 소리가 크게 새어나왔다.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그건 기다림의 무게였다. 나중에 눈물 범벅이 된 채 인터뷰에 응했던 한중년 팬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저희 같은 사람 무대 선물 받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다음은 누구입니다. 다 아니잖아요. 이건 자리를 내어준 거잖아요. 자리를. 자기 순서를 통째로. 그리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이어졌다. 김용빈이 관객 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 이 노래는 제가 아닌 이 친구의 노래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는 손비나 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아예 무대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었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조명이 김용빈에게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중심이 손비나에게로 옮겨갔다. 그 순간에 조명 구성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는 빛을 내려놓는다. 이제 너한테 간다. 이건 가요계에서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보통은 둘이 듀엣을 부르거나 시청률용 깜짝 등장 정도로 소비된다. 그런데 지금 김용빈은 자기 이름으로 불러 모인 관객들 앞에서 빛을 양도하고 있었다. 완전히. 손비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열었다. 괜찮아요. 저는 잘 버틸 수 있어요.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번 부딪히면 오래 흔들리는 유리장 같은 울림이었다.
초반부 한 음 한 음마다 객석의 핸드폰 화면이 위아래로 떨렸다. 다들 찍으면서 동시에 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무대 위에서 그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 쥔 채 눈을 감고 노래했다. 그 표정은 절규가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이건 나 좀 봐주세요. 다 아니라 지금까지 괜찮은 척했던 게 사실 아니었어요. 라는 고백이었다. 관객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들었다. 그리고 이 절이 시작되기 직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관객석 맨 앞 휠체어가 한 대 천천히 움직였다. 그 앞에서 스태프들이 길을 만들었고 그대로 무대 앞까지 다가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휠체어 쪽으로 쏠렸다. 휠체어 위에는 용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적힌 손글씨 피켓이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옆에는 작은 산소통. 아까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분이다. 한 팬이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다. 알고 보니 그 관객은 지방에서 구급차 형태로 개조된 차량을 타고 올라온 팬이었다고 한다. 장거리 이동이 힘든 몸 상태였지만 병원 진료 일정을 미루고 보호자와 함께 광콜 페스티벌까지 온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을 때 한 번만 직접 보고 싶어서요. 이 사연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지만 무대 위에서 그 진짜 얼굴이 조명에 비친 순간 객석은 그대로 무너졌다. 울음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다. 누군가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공기 속에서 노래하던 손비나가 멈추었다. 그는 노래를 멈추고 마이크를 내렸다.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예정 밖이었다. 그는 무대 끝까지 걸어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휠체어 높이의 시선을 맞췄다. 와줘서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에 휠체어 팬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리고 산소 튜브가 걸린 채로 힘들게 말했다.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제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정이 그 팬을 덮쳤다.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한꺼번에 흘렀다. 카라가 뺨을 타고 내려갔다. 주변 팬들도 다 울었다. 이건 더 이상 콘서트가 아니었다. 이건 기록이었다. 인생 기록. 그리고 그 장면은 다시 한번 뒤집힌다. 갑자기 뒤쪽에서 조용히 걸어나온 사람. 김용빈. 그는 붉은색 리본이 묶인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무대용 소봉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손으로 포장한 듯한 정직한 작은 상자. 일부 자국도 삐뚤빼뚤했다. 팬들은 숨을 멈추었다. 그건 분명 즉석에서 준비한 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조용히 준비한 느낌이었다. 김용빈은 상자를 휠체어에 탄 팬의 무릎 위에 살짝 올려두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요, 제 물건이에요. 제가요. 새 거 아니고. 근데 나보다 더 필요하신 분 같아서요. 주시면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 순간 객석은 그대로 으아 하고 터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누군가는 이게 사람이야 라고 소리쳤다. 이 말은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그대로 인용돼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라는 문장으로 퍼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날 이후 김용빈을 두고 기부도 기부인데 주는 방식이 다르다. 그는 사람을 선물한다. 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 상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다. 직접 쓰던 무대용 이니어 세트라는 말도 있고 지방 투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행운의 팔찌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물건의 정체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김용빈이 나의 무대와 나의 물건을 동시에 내려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걸로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었다는 것. 보여주기 퍼포먼스가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와 어색한 포장 테이프가 증명하는 진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면. 노래의 마지막 후렴은 둘이 함께 불렀다. 원래 계획이 없던 완전한 즉흥 듀엣. 손비나가 첫 멜로디를 잡고 김용빈이 그 뒤를 감싸둔 낮은 하모니를 갈았다.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게 생겼다. 하나는 섬세하게 떨리고 하나는 단단하게 받쳐준다. 마치 괜찮아, 그냥 불러. 내가 뒤에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객석에는 그 순간 수천 개의 카메라 불빛이 동시에 떴다. 마치 별이 무대 쪽으로 역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끝나고 조명은 다시 정상 모드로 올라갔다.
사회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승진만 했다. 공연장 스피커에는 아무 음악도 흐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현장은 이미 음악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객석에서 한 목소리로 외침이 터졌다. 손비나, 손비나. 순간에는 김용빈, 김용빈 두 이름이 번갈아 울리다가 결국 하나로 합쳐졌다. 같이 가.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요구도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날 광콜 페스티벌은 가요계의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그건 증명식이었다. 누구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무대를 지켜주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 그걸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정도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위로예요.